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4,000여 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전 현직 불자 후보 50여 명의 당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판매하는 불상 희화화 티셔츠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불청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한 총선 후보와 소속 정당의 티셔츠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모아 희망브릿지에 전달했습니다. 희망브릿지는 지난해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에 이어 다시 찾은 스님들을 반겼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BTN에 이어 구례 화엄사도 헌혈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문빈정사도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종교의 현실을 짚어보고 불교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종단과 사찰 등 단위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4,33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 전 현직 불자 후보 50여 명의 당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내일 전국 14,330곳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무증상 자가 격리자는 투표를 위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허용되며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과 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4,399만 4,247명 중 1,174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5일 당일 투표일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분석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전국 주도권을 잡을지 여당 심판론이 통할지 내일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전현직 국회 정각회 회원을 비롯해 불자 후보자 50여 명이 국회 입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김영주, 서영교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경기권에선 정춘숙, 이원욱, 임명배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김용 후보 등 7명의 불자 후보가 21대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보수 터파신 대구 경북 지역에선 사선인 국회 정각회 회장 주호영 후보가 출마해 수성갑에서 역시 사선의 김부겸 후보와 맞붙어 이번 총선의 최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윤준호 후보와 박민식 후보 등 6명의 불자 후보가, 경남에선 행자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후보와 조승환 후보, 박완수, 강석진 후보 등 가장 많은 11명의 불자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에선 박영순 후보와 김수민 후보, 이광재 후보 등 7명의 후보가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전라와 제주 지역에선 이계호 후보와 무소속 김경진 후보, 오영훈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며 모두 6명의 불자 후보가 21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에선 더불어시민당의 김병주, 정우식 후보와 민생당의 조한기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35개 정당에 투표용지 길이만 48.1cm가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판매하는 불상 희화화 티셔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사과 요청에 가세연 측이 답하지 않자 대한불교청년회가 가세연 방송에 출연한 총선 후보와 소속 정당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상을 희화화한 티셔츠를 판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잇따르는 불교계 항의에도 가세연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자 대한불교 청년회가 가세연 방송에 출연한 4.15 총선 후보와 소속 정당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대불청은 어제 미래통합당 김진태, 김도읍,
차명진, 박진, 정진석, 유정복 후보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친박신당 홍문종 후보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대불청은 불교 모독 티셔츠 판매 중지와 사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세연에 대해 총선 후보자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동체 가치를 파괴하거나 침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불청은 가세연 방송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출연함에 따라 통합당 선거대책위에도 당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인터넷 방송에는 많은 패널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이번 가세연의 불교 모독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종교 편향적인 행위와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확인하고자 저희가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불청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정당 의원들로 인해 불거진 종교 편향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대불청은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 의원의 발언을 비롯해 초파일 사찰에서의 합장 거부, 불교계 명절 인사 선물 육포 배달 등을 언급하면서 통합당의 종교 편향 극복을 위한 정책을 물었습니다. 정당에서는 당연히 이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반불교적인 그리고 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대불청은 공개 질의 답변 진행 상황을 대불청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알려 총선 후보자 선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답변 진행 상황은 대불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후보와 소속 정당이 불교계의 공개 질의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국 제9호협회 희망브릿지에 전달했습니다. 희망브릿지는 지난해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에 이어 다시 찾은 스님들을 반겼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모금해 전국 제9호협회 희망브릿지 본부를 찾았습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종단협 사무처장 진경 스님은 희망브릿지 송피로 회장과 김정희 사무총장에게 모금액을 전달했습니다. 지민 스님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돕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생각으로 모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피로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구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희망브릿지는 대기업과 민간 지원을 통해 모연되고 있는 기금들을 바탕으로 확진자들과 격리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을 위한 지원 키트까지 마련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산불 때도 불교계에서 도와주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잊지 않으시고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30개 종단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국민들을 도와주시는 이 정성을 귀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브릿지는 강원 산불 피해 당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등에 종단협의 도움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었다며 두 번째 이어진 성금 전달 역시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에 불교계가 함께 해주길 요청하자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상의해 종단의 상황에 맞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의 속히 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종단협의회에서는 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결치는 언덕을 같이 헤쳐 나가자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 불교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부처님 전에 서원하면서 구호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브릿지는 자연재해의 경우 사망자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논의를 거쳐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구례 화엄사도 헌혈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문빈정사도 과일 도시락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사찰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빨간 십자가가 새겨진 대형 버스가 화엄사 경내에 눈에 띕니다. 이웃들에게 피를 나눠 자비심과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스님들이 차에 오릅니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진이 끝나자 곧바로 체열이 시작됩니다. 400ml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흐트러짐을 찾아볼 수 없는 수행자의 모습에 의료진의 걱정 어린 당부가 이어집니다. 반창고를 4시간 이상 붙이시고요. 오늘 헌혈한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로 단체와 학교 등의 헌혈 참여로 혈액을 수급해온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가 부족해 수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화엄사 스님들이 지난 10일 헌혈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은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일 뿐이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공양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혈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작은 정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해소돼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화엄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0만 원을 구례군에 기탁했습니다. 같은 날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도 자비신행과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소외계층 아이들과 의료진을 위해 간식을 마련했습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광주 동구관 내 저소득 가정 아이들과 의료진에게 600개 분량의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활동도 못하고 특히나 또 학교도 개학이 늦어져서 힘들었는데 이번 과일과 먹을거리로 인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낸 스님들. 부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스님들의 자비행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돼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종교 현실을 짚어보고 불교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종단과 사찰 등 단위별로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종교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불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례 화엄사의 화엄선제 불교연구소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한국 종교의 현실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불러온 파장과 그 과정에서 감염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사이비 종교의 폐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울증 걸린 것처럼 침울해 있는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을 쏟게 하고. 보고서는 크게 2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코로나19로 확인된 사이비 종교의 실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대표되는 사이비 종교, 이른바 기독교 신비주의 계열의 내력과 폐해, 그리고 극복 방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불교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부처님이 보여준 모습, 다른 불교계의 모범적 대응 사례, 또 종단과 본사, 사찰 등 각 단위별로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선 사찰과 스님들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입장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배경 기도의식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단적으로 더 적절하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임하는 것,
부처님 경전의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화엄선제 불교연구소는 화엄사의 광주 포교당 건립과 관련해 도심 포교당의 역할과 안정적 운영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엄사의 발전은 물론 종단과 사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오늘은 제10대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해암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한 논집이 출간됐고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이 된다. 출가 이후 일종식과 장좌 불화로 용맹정진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해암스님. 스님은 산중에서 수행에 전념하다가도 종단의 위기가 닥치면 앞장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인 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거쳐 1999년에는 조계종 종정에 추대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1년 원적에 든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공부와 정진, 자비행을 강조하던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선의 목적은 견성성불이며 구경각이며 정오다. 견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도를 바로 깨달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해야지 깨달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깨달는 법은 없단 말이오. 그 분발심을 내가지고 공부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암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해암선사 문화진흥회가 스님의 삶과 사상을 더 깊이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논집 해암선사의 삶과 사상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9년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제와 토론문을 엮은 논집은 9명의 저명한 불교학자가 연구 발표하고 그에 대해 10명의 학자가 토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학술대회를 저희들이 2번 했는데 그 2번에 걸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암 큰 스님의 삶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그 연구자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탄신 100주년인 올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9월 5일부터 6일 해암선사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대주제로 5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해인사에서 개최합니다. 독일 보쿰대의 플라센 교수, 미국 아메리칸대의 박진영 교수 등 해외에서 선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9월 16일에는 탄신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해인사에서 봉행하며 유품 전시회와 수행처 순례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암 큰 스님의 그런 그 수행력과 여러 가지 투타 정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 대중에게도 그러한 선사상을 알려서 세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의 유명한 그 선을 연구하는 한국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이번에 초빙해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사부대중의 교화와 종단을 위해 용맹정진한 해암 스님. 스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남아 많은 출판 사업과 학술 대회를 통해 여전히 대중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어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를 방문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대중법회 전면 취소와 불교 행사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19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